오늘 아침 머니투데이의 핫한 기사만 체크하는 방법.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나인네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에서 증권시장에서 안정화 찾고 있는 환율 부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최저치 흐름인데요. 미중 관세 전쟁에 좀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분석이 나오고요.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하락하며 1,117원 가량에서 밀려난 모습입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 환율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 좀 안정화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100원대의 환율이면은 사실 수출주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 1,100원대를 상방향으로 이탈하는 이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사실 수출주들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위안화 안정화라든가 뭐 유일하게 지금 이제 러시아 제재 관련된 문제 때문에 루블화가 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국내 이제 시장의 이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11월에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이제 선거 이전에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이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일단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 봤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삼성 갤럭시 언팩 2018 행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성황리에 시작됐다는 부분입니다. 갤럭시 노트 9을 비롯해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홈 등 신제품 릴레이 발표에 환호가 가득했는데요. 특히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이번에 갤럭시 노트 9의 펜 색깔 노랑과 같이 깔맞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셔츠 색깔을 맞춰서 아주 본격적인 이런 언팩 행사를 시작하며 환호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분위기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언팩 행사는 더욱 커진 무대, 화려한 연출,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9을 필두로 갤럭시 스마트워치, 삼성전자의 신제품들이 잇따라 소개되면서 행사장이 열리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갤럭시 노트는 지난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업계 혁신의 기준을 제시하고 삼성의 프리미엄 기술력을 보여준 제품이라며 갤럭시 노트 9을 소개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4천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들과 파트너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9 오션블루 모델 S펜의 컬러 옐로우 아주 인상적이고요. 고동진 사장이 등장하면서 막을 올렸습니다. 사양을 잠깐 볼 텐데요. 갤럭시 노트 8과 9에 좀 비교를 해본다면 2011년 11월 28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번에 8번째로 출시가 됩니다. 국내 출시는 8월 24일이고요. S펜을 통해 음악 재생, 사진 촬영,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하네요. 아마 가격이 한 105만 원 선에서 좀 설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감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제가 이제 2주 전에 노트 8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9 바로 이전에. 재고를 제가 소진을 좀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제가 재력이 좀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이제 사양이면은 사실 근데 이 외관상의 변화라든가 특이할 만한 이런 이 성능의 변화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펜의 사용이 이제 블루투스를 접합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과 배터리 용량이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사실 갤럭시 시리즈 원래 노트 시리즈가 홀수 이 탄생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7과 원래 8이 굉장히 인기를 얻는 그 시리즈인데, 근데 7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폭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대보다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번에 8 같은 경우가 이제 9 같은 경우가 9 노트 9 같은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9보다는 내년에 나올 갤럭시 시리즈의 폴더블 폰에 우리가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사실상 이러한 이 S펜에 대한 이 활용도가 많으신 분들 노트의 네. 특징이 이제 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용도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에 있는 이 매출 성장을 한 번 더 우리가 이 3분기에 삼성전자의 하나의 또 성장 동력으로서 네.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이 요소를 갖춰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행사의 막을 처음 올린 게 이 DJ 고라는 화면이 네. 등장함에 따라 공동진 사장이 굉장히 아이돌스럽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와 걸맞는 제품이 소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출고가 109만 원이네요. 네, 제가 조금 낮춰 잡았나요? 네. 109만 4,500원으로 가격 승부수 찌을 수 있을까? 배터리, 저장 공간, 최고 사양의 가격은 전작과 비슷하다. 그래서 가격 승부수를 좀 띄웠다라고 그러게요. 보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죠. 여기 보면 사전 판매가 13일부터 네. 20일까지 진행되고요. 정식 출시는 24일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환호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화학 소식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좋고. 그런데 롯데케미칼의 반등은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너무나 극과 극의 이 화학업종의 상황들이 한편은 좋고 한편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는데요. 올해 그 LG화학의 주가가 38만 원, 그 예전에 40만 원대 올랐던 것에 비교하면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저점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LG화학은 7월의 저점 대비 주가가 23% 올랐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7월 저점 대비 7.5%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화학업종 안에서 LG화학은 2차 전지 쪽을 집중했다면 롯데케미칼은 폴리에틸렌 이쪽에 사이클 둔화 우려로 발목을 잡힌 듯합니다. 그런데 저평가 매력이 있대요. 롯데케미칼의 PBR이 0.85배, 지금 잘 나가는 LG화학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매력도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PBR이 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PBR만으로서의 저평가를 논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LG화학과 좀 그 주가의 흐름이 사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우리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는 성장 동력이 가장 큰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이제 배터리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실적 부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 롯데케미칼은 보니까 9월 달 들으면 여수 공장에 정기 보수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우려감도 좀 있고요. 하지만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면, 뭐 사실상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네. 이 원가의 마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서는 뭐 통신주와 같은 이제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시즌에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돌아오게 되면은 여태까지 이제 3% 정도의 배당률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조금 부여되는 이런 3분기 이후점을 제가 봤을 때는 터닝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려감 나타내는 그 종목 한 가지 볼게요. 실적은 좋은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신세계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신세계 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가 몸집을 너무 키운 이 면세점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 아니면 우려감이 깊다? 의견들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과 BNK, 이베스트 투자증권, DB금융투자증권에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고 목표가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인터넷 면세점에 사실상 마케팅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수익성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약점이 전망된대요. 자, 그래서 좀 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내겨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쪽이세요? 후자입니다. 장기 가치. 예. 사실은 이 신세계 실적을 보면 우리가 이마트랑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려감이 있느냐? 3분기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강남점을 오픈했는데 그 비용이 3분기 때 이제 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러한 이 면세점 매출의 호조세 사실은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주가가 6개월간 정도에서 17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고속 행진을 벌이면서 제가 봤을 땐 차익 매물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면세점 관련 이제 비용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지 이제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온라인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의 영업 확장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MS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눈높이가 어느 정도만 높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 영업점 확장에 따른 이 눈높이가 상반기 들어서 증권사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 우려감이지 성장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성적표에 실망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져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면세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 DF의 실적이 좀 불안한 거, 3분기에 인천공항 1터미널과 강남 면세점 개점에 따른 비용이 네. 반영되는 부분, 그것보다 장기 가치,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신세계에 또 보고 또 주목하는 부분이 여러분,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네. 패션 업체가 요새 화장품을 만들고 그것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주가 상승을 꾀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지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